기계가공법 6단원 드릴 가공 및 보링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 보시면 22문제 정도가 기출을 되었습니다. 한 회차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가 기출이 됩니다. 내용이 많지 않은데 한 회차에 한 문제 이상이 꼭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드릴링 머신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고 실습도 해봤을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구멍 뚫는 기계이죠. 일감에 구멍을 뚫는 공작 기계입니다. 어떻게 뚫느냐 하면 주축에 드릴을 고정하고 회전을 시키면서 공작물을 위아래 좌우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감에 즉 소재에 구멍을 뚫는 기계입니다. 자, 요 그림들을 한번 보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드릴은 구멍을 뚫는 공작 기계입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게 되겠죠. 기본은 드릴 가공이고요. 나머지 리머부터 카운터 보링까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하세요. 살펴보겠습니다. 드릴은 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입니다. 뭐든지 드릴링으로 드릴을 뚫고 난 다음에 작업들을 하는데요. 이번 리밍은 리머라는 공구를 사용해서 정밀하게 다듬는 작업을 리밍이라고 합니다. 드릴로 구멍 가공을 한 다음에 이런 리머를 사용해서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것을 리머 가공이라고 합니다. 탭핑은 영어로 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탭을 이용해서 암나사를 내는 작업을 탭이라고 합니다. 암나사입니다. 수나사가 아니라 암나사를 낼 때는 탭핑이라고 합니다. 탭 공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암나사를 내는 작업을 탭핑 가공이라고 합니다. 보링은 드릴로 뚫은 구멍을 필요한 크기나 정밀한 치수로 넓히는 작업입니다. 보링은 넓히는 작업, 리밍은 정밀하게 다듬는 작업입니다. 비교를 잘 해가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보링은 넓히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드릴로 뚫은 구멍에 보링은 보링 바이트로 구멍을 넓히는 작업을 하는 것이 보링입니다. 스포 페이싱은 볼트나 너트 등이 닿는 머리 부분을 깎아서 자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요 아래에 카운터 보링과 잘 구별해서 외워야 되는데 카운터 보링 살펴보겠습니다. 고정한 볼트의 머리 부분이 키워드는 묻힐 수 있도록 구멍을 뚫는 작업을 카운터 보링입니다. 싱킹도 볼까요? 싱킹은 접시머리 나사의 머리 부분이 묻힐 수 있는 원뿔 자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볼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나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볼트를 스포 페이싱은 이런 볼트의 머리가 튀어나오도록 그냥 살짝 평탄하게만 만드는 것이 스포 페이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운터 보링은 머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묻히는 것을 카운터 보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카운터 싱킹은 접시머리 나사가 있습니다. 테이퍼가 진 나사, 이런 접시머리 나사가 완전히 묻히도록 하는 것이 카운터 싱킹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비교를 하고 구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포 페이싱은 볼트 너트의 머리 부분을 깎아서 자리를 만드는 작업, 카운터 보링은 볼트의 머리 부분이 묻힐 수 있는 구멍을 뚫는 작업, 카운터 싱킹은 접시머리 나사의 머리 부분이 묻힐 수 있는 원뿔 자리를 만드는 작업을 카운터 싱킹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구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드릴링 머신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의들을 물어봅니다. 소형 드릴링 머신으로 13mm 이하의 작고 얕은 구멍을 가공할 때는 탁상 드릴링 머신을 사용을 합니다. 정의들을 내어놓고 어떤 드릴링 머신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직립 드릴링 머신은 대형 공작물을 가공하기에 적합한 것은 직립 드릴링 머신입니다. 레디얼 드릴링 머신은 기둥의 중심이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공작물 구멍 가공에 적합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다축은 하나의 기계에 여러가지 축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가지 구멍을 가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드릴링 머신의 종류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릴링 머신용 공구를 보겠습니다. 드릴은 날 끝의 KS 규격의 표준 각도는 118도입니다. 각도가 118도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조금 연한 재료를 가공할 때는 조금 각도를 낮춰서 60에서 90, 단단한 재료를 가공할 때는 조금 더 각도를 크게 해서 135에서 150도 정도로 날 끝 각도를
변형해서 가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날끝 표준 각도는 118도지만 일반적으로 제도할 때는 120도로 제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작업대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소형 드릴링 머신, 소형이라고 하면 탁상 드릴링 머신, 13mm 이하의 작고 깊이가 얕은 구멍을 가공하는 머신이 탁상 드릴링 머신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구멍에 암나사를 가공하는 작업 태핑입니다. 다이스는 수나사를 수기 가공하는 작업이고요. 자, 리밍은 드릴로 뚫은 구멍을 정밀하게 다듬는 작업, 보링은 드릴로 뚫은 구멍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드릴과 보링, 리밍, 태핑 정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카운터 보링, 카운터 싱킹, 스포 페이싱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미터 나사에서 지름이 14mm, 피치가 2mm인 나사에 태핑하기 위한 드릴 구멍의 지름은 보통 몇 mm로 하는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미터 나사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사가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 지름이 14mm라는 것은 여기 바깥에서부터 바깥까지 여기를 미터 나사의 호칭 지름, 즉 바깥 지름인데 여기가 14mm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치가 2mm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사의 상과 상까지 거리가 2mm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나사를 태핑하기 위한 드릴 구멍의 지름은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14에서 2를 빼서 10이다 이런 감각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릴 지름 D는 호칭 지름에서 피치를 뺀 것입니다. 즉 호칭 지름 14에서 2mm를 뺀 12mm로 먼저 드릴로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태핑을 해서 14mm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출 유사 문제를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서 꼭 문제를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